자, 먼저 레프웍스의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레프웍스는 어떤 도구냐면요.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그 이용자분들 논문 진행하실 때 필요한 레퍼런스 문헌들 있죠. 아마 레프웍스 사용하시기 전에는 오프라인 상에서 뭐 엑셀이나 혹은 인쇄물 형태로 쭉 관리하실 텐데 레프웍스를 사용하게 되시면은 온라인 상에서 내가 연구 진행이나 논문 진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자료들을 레프웍스에 옮겨놓고 저장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첫 번째는 참고문헌 자료들을 레프웍스에 저장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참고문헌 자료들은 어디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냐면요.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오시면 굉장히 많은 학술 데이터베이스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네, 많이 검색들 하시죠? 네, 그래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했던 문헌 중에 나한테 필요한 문헌들만 선택하셔가지고 레프웍스에 옮겨오시면 되세요. 네, 옮겨올 때 이런 자료들이 저장되는 위치는 사용하시는 노트북이나 로컬 PC가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저희 서버 쪽에 저장이 됩니다. 저 레프웍스는 온라인으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내 자료들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에다가 온라인상에서 차곡차곡 저장해 놓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논문 쓰실 때 이런 자료들을 실제 내 논문에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이나 MS 워드에서 논문 진행을 쭉 하실 때 내가 레프웍스에 수집했었던 데이터 내용들을 본문 내 인용 혹은 각주 또 참고문헌 형태로 원하시는 학술지 양식으로 포맷을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모 시연도 이 두 가지의 큰 토픽을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데모 시험으로 해드릴 과정 먼저 브리핑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참고문헌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레프웍스에 수집하시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자료들을 폴더별로 분류하신다든지 혹은 내가 그동안 수집했었던 자료들을 검색하시는 방법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PDF 원문을 레프웍스에 파일로 첨부해서 필요하실 때마다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논문 작성에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즉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힘들게 수집했던 데이터들을 어떻게 실제로 논문에 활용할 수 있는지 참고문 리스트 만드시는 방법하고 이 라이트앤사이트라는 한글과 MS 워드용 별도의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웍스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목록으로 다 불러와서 MS 워드, 그다음에 한글에서 어떻게 인용, 각주, 또 참고문을 만들 수 있는지 라이트앤사이트라는 기능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 순서로 진행을 해드리기 전에요. 제가 데모 시연의 효과를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맨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즉, 제가 어느 정도 참고문헌 데이터가 있고 제가 보여드리는 식으로 잘 관리만 하고 계시면 실제 논문 쓰실 때 인용문헌, 참고문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다는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결론적인 부분 먼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수집, 관리, 논문 작성의 활용, 특히 라이트앤사이트 기능이 좀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요. 제가 두 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식으로 시연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런 식으로 워드를 좀 실행을 해놨고요. 자, 현재 테스트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만 논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MS 워드용 라이트앤사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PC에서 워드를 실행하게 되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편에 레프웍스라는 탭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PC는 MS 워드용 라이트앤사이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 맨 왼쪽 편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전에 나는 어느 학술지 양식으로 논문 진행을 할 건지 APA 양식부터 혹은 내가 주로 사용할 양식들이 관리가 되고 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양식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하실 일은 예를 들어서 APA 양식으로 내가 논문 진행을 하겠다라고 스타일 먼저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논문을 쭉 진행을 하시면서요. 만약에 제가 페이퍼 다음에 내가 레프웍스에 있던 데이터를 인용하겠다라고 하시면 마우스 컷을 먼저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위치를요. 그 다음에 인용문헌 넣기 기능에 가셔가지고 인용문헌 새로 넣기 누르시면 레프웍스에서 관리되고 있는 폴더 구조가 지금 보시는 화면 왼편에 다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폴더별로 자료를 쭉 관리하시다가 원하시는 논문 자료들을 클릭하시면 현재 제가 맨 처음에 선택했었던 자료들 이렇게 APA 양식으로 제가 선택했던 두 건 문헌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라고 미리 보기가 나오고요. 그 밑에 부분에는 이용되고 있는 문헌만 다시 한번 간추려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확인 한번 눌러보면은요. 아까 없었는데
제가 인용문헌 넣고 싶었던 문헌들이 이렇게 APA 양식으로 인용문헌과 정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논문 작성 중간에 혹은 한 건 이상의 인용문헌이 들어가 있다면요, 스타일 밑에 보시면은 참고문헌 넣기 옵션이 있습니다. 네, 비블리오그래피 옵션에 가셔서 참고문헌 넣기를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없었는데 인용됐던 문헌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참고문헌 리스트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혹은 또 다른 위치에도 인용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면은요, 해당 문헌들의 인용을 넣어주시면 인용문헌 정리가 되고 또 참고문헌까지도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APA 양식은 대표적인 저자 연도 방식에 많이 사용되는 양식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공학 계열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공학 계열에서는 이런 양식보다는 주로 인용문헌이 나오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1, 2, 3, 4 번호 형태로 정리하는 양식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자, 그때도 이 스타일 부분만 특정 학술지 양식 스타일로 바꿉니다. 바꿔볼게요, 한번. 자, 이 폼으로 한번 바꿔봐 드리면요, 양식과 틀리게 인용문헌 번호나 참고문헌 형태가 해당하는 스타일 양식대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은 손으로 일일이 타이핑해서 관리하시는 것보다도 레프웍스의 데이터만 잘 관리를 해 놓으시면요, 논문 진행할 때 쭉 목록으로 불러와서 원하시는 곳에 인용문헌과 참고문헌까지 다 원하시는 형태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 내용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순서대로 참고문헌 수집, 그 다음에 관리, 논문 작성에 활용하는 방법, 세 가지 과정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도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할 거고요. 자, 도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먼저 레프웍스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레프웍스는 어디에 보시면 되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메인 메뉴 중에 첫 번째에 서치라고 있습니다. 서치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자, 그리고 레프웍스의 시작 문자가 알파벳 R이기 때문에요, 네, 시작 문자 R을 클릭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레프웍스라는 데이터베이스명이 뜰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가기 정리되어 있거든요. 네, 바로가기 눌러주시면 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레프웍스 로긴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울산대학교라는 기관명이 나오죠. 내가 미리 만들어놨었던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었다라고 하시면 아이디 비밀번호로 입력해서 로그인하시면 되시고요. 없으실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새 계정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네, 새 계정 등록 누르시면 레프웍스 사용에 필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입력하시면 바로 계정이 등록이 되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메일 주소 입력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아이디 같은 경우는요, 이메일 주소가 좀 유니크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그냥 숫자와 영문으로 조합된 문자로 한번 아이디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시고요. 두 번 동일하게 입력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또 성명 입력하시고요. 연구 분야도 해당되는 서브젝트 분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 유형, 자, 교수님께서는 패컬티 멤버 하시면 되고요. 대학원에 계신 분들은 그레이주에이트 스튜던트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스팸 등록, 대량 등록 막기 위해서 문자 코드 입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문자 코드 보이는 대로, 자, 대소문자 구분 없이요. 자, 위에 거와 아래 거 입력하시고 계정 만들기 눌러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계정이 등록이 돼서 계정이 등록되자마자 바로 레프웍스 사용할 수 있도록 로긴 화면에 접속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프웍스 화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눠드렸던 유인물 첫 번째 장을 여시면 이쪽 왼편의 하단 부분에 A, B, C, D 크게 4가지의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장 여시면은 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화면 구성에 대한 내용이 4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내용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은 위에 보시면은 보통 레프웍스 사용에 필요한 각종 툴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레퍼런스부터 검색, 참고문헌, 보기, 도움말.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기능 박스가 준비가 되어 있죠. 두 번째,
보시면 버튼 세 가지가 이렇게 항상 이 위치에 나타날 겁니다. 잠깐 눈으로 확인하시면요. 폴더 필요할 때 새 폴더 만들기 누르시면 되고요. 레퍼런스 문헌 관리하시다가 참고 문헌 리스트 만들 때 혹은 새 레퍼런스 입력하실 때 그 버튼 세 가지 적절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밑에 있는 화면 위치입니다. 밑에 보시면 레퍼런스에 모든 레퍼런스 보기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위치를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레퍼런스 탭에서 참고문헌 데이터들이 레프웍스에 관리가 되면 저장이 되면 이 부분에 목록으로 쭉 정리가 될 겁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는 목록 형식은 오른편에 있는 목록 형식에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팅 옵션도 바꾸실 수가 있고 가운데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활용 아이콘들은 자료 선택 옵션에서 원하시는 자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폴더에 넣기, 그다음에 여러 건을 복수 편집하기, 삭제하기, 프린트하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른편에 보시면 빠른 액세스 바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 밑에 보시면 바로바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 보시면 폴더 박스가 있습니다. 그 폴더 박스에서는 기본적인 폴더만 나와 있지만 새 폴더를 만들게 되시면 이쪽 부분에 폴더별로 분리된 자료가 몇 건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화면 구성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해외 문헌 검색을 하고 국내 문헌 검색을 해서 레프웍스로 데이터 가져오신 방법들 간략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 가지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있지만요. 자, 오늘 오셨던 교수님들, 이용자분들이 여러 학술 분야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냥 먼저 과학기술 쪽에 전 분야와 관련된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는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해서 검색한 자료들을 어떻게 갖고 오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기 누를 거고요. 자, 해당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 창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현재 관심 있는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서치 누르면 입력하셨던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검색 결과 목록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목록 중에서 검색된 결과 목록 중에 나한테 필요한 문헌인지 아닌지는 간략한 문헌 사항 혹은 초록 내용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록 중에 보시면 왼편에 이런 식으로 조그만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즉 검색된 결과 목록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문헌이다 라고 판단이 되시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체크 표시를 먼저 해서 자료 선별을 합니다. 몇 건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볼까요? 그 다음에 목록에서 선택 다 끝났어요. 그러면 레프웍스에 옮겨오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 기능이 어디 준비되어 있냐면 첫 번째 자료 쪽으로 상단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 상단에 여러 가지 액션 아이콘이 있는데 가운데 부분 보시면은 Export Citations라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네, Export란 뜻은 반출하기, 내보내기란 뜻이죠. 네, 그리고 Citation은 선택되어진 자료들의 간략한 문헌사항을 의미하고요. 자, Export Citations 눌러주시면 선택된 자료가 몇 건이고 이 자료들을 어떻게 내보내게 할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네, 가운데 부분 보시면은 레프웍스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 레프웍스에 반출하고 반입을 하실 때 기본 양식이 이렇게 Citations only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나한테 정말 필요한 문헌이라면 초록까지 레프웍스에 같이 옮겨오는 게 좋겠죠. Citations and Extract를 더 추가 선택을 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Export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제가 선택했던 10건 자료들이 레프웍스 화면으로 쭉 이동이 다시 되면서 다시 한번 레프웍스 화면이 로딩이 되면서요. 레프웍스 쪽으로 반입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몇 건 자료들 반입됐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금 제가 사이언스 다이렉트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했던 문헌들이 레프웍스로 제가 사용하기 계정 안으로 들어온 형태를 보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해외 문헌 쪽 해봤으니까요. 이제 국내 문헌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국내 문헌 중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물론 국내 자료 유형별로 다 있겠지만 우리 울산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밑에 하단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관 배너 중에 RISS, 리스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자, 리스에 가시면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키스, DBP야, 이아티클 각종 학술지 자료들을 다 여기서 통합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리스에 가시면 여러 가지 자료 유형 다 통합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또 키워드를 한번 입력해서 검색해 볼게요.
일단 검색을 실행하게 되시면은요, 입력하셨던 키워드와 관련돼서 각 자료 유형별로 몇 건씩 검색되었는지 간략한 목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합검색 목록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크박스가 안 나와요. 대신 자료의 제목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상세한 정보로 이동하게 되시면 그때 상세한 정보 안에 상단부에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보내기라는 아이콘이 뜰 겁니다.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지금 뒤에 보고 있었던 자료 한 건을 레프웍스로 내보내실 수 있는 옵션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통합 검색이 아니라 오른편에 보시면 각종 자료 유형별로도 제한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위 논문 쪽으로 한번 목록을 봐야겠다. 그 자료 유형 제한하게 되시면 그때서야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여러 가지로 복수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첫 번째 자료 위에 보시면은 내보내기라는 아이콘이 나오거든요. 네. 자, 내보내기 아이콘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서지 정보 내보내기라는 창이 뜰 거예요. 또 화면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첫 번째 내보내기 형태 맨 오른편에 보시면 레프웍스 내보내기라고 보이죠. 네,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정보 형식은 그냥 체크 표시되어 있는 상태로 놔두시면 됩니다. 상세한 정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별도의 해제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바로 그냥 레프웍스 내보내기 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내보내기 아이콘 보이거든요. 내보내기 아이콘 눌러주시면 새 창이 뜨면서 제가 상세한 정보에서 봤었던 자료 한 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스 쪽에서 레프웍스로 넘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최근 바이든 자료 폴더 보기 눌러서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상세한 정보 한 건에서 봤었던 리스에 있던 자료가 레프웍스로 넘어온 것을 보셨습니다. 특히 그리고 그 리스 같은 경우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통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하실 때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팝업 뜨는 게 귀찮고 팝업을 또 닫는 게 귀찮기 때문에 보통 익스플로러 설정 중에 팝업을 차단하고 사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팝업 차단하고 사용하게 되시면 특히 리스 같은 경우는 새 창이 열리지 않아도요. 데이터 가족의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리스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팝업 차단되어 있는 내용을 임시로 해제하시고 하시는 게 데이터 가져오시기에 원하실 것 같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도구의 인터넷 옵션에 가셔서 개인정보 탭에 가시고요. 팝업 차단 사용이라는 부분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해제하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다시 내보내기 하게 되시면 리스에서도 큰 문제 없이 레프웍스로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또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다른 쪽 유의물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이긴 한데요. 보통 자료 찾으실 때 구글 스칼라를 가끔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글로 접속하게 되시면은 그냥 웹사이트 검색 위주의 그 검색이 되겠지만 앞에 www 대신에 scala.google.com을 치게 되시면은 학술 정보 위주, 단행본이나 챕터 혹은 학술지 논문 위주의 검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scala.google.com으로 가게 되시면은 내가 찾으려고 했었던 자료들을 학술 데이터베이스 상관없이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러신 경우 있습니다. 자, 구글 스칼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시냐면요. 자, PDF 원문 한 건만 읽어볼게요. PDF 원문들을 쭉 보시다 보면은, 자, 물론 이 원문에 대한 내용들, 본문 내용을 유심히 보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 일단 논문 진행하실 때 자료 수집하시는 단계의 초기 단계라면은 실제 나랑 비슷한 선행 문헌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이 본문 내용도 많이 유심히 보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이 저자는 과연 어떤 논문들을 인용을 해서 논문 진행에 도움을 받았는지 레퍼런스 리스트를 많이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즉 자료 수집하실 때 나도 어떤 자료들을 검토해야 될지 막연하시다라고 하시면 비슷한 선행 문헌 먼저 찾으시고요. 해당 문헌에서 인용했었던 참고 문헌 데이터, 인용 문헌들을 많이 역으로 추적하셔가지고 이 자료도 레프웍스 옮겨놓고 관리를 하시는 편이신 것 같습니다. 해서 참고하는 자료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지금 보여드린 요 논문 자료들을 제가 레프웍스에다가 나도 저장해놓고 내 논문에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논문 자료가 어느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셨을 때는 이런 논문 제목을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요. 구글 스칼라 쪽에다가 이렇게 논문 제목으로 복사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검색하시기 전에
구글 스칼렛 기본 세팅은 레프웍스와 연동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설정 부분에 가셔서 기본 세팅이 레프웍스와 같은 서식 관리 프로그램의 링크를 표시 안 할 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밑에 있는 선택 박스 누르셔가지고요. 이 부분을 레프웍스로 바꿉니다. 바꿔주시고 저장 누르시면 레프웍스의 구글 스칼렛 레프웍스 프로 연결이 돼서 설정 바뀌거든요. 자, 이때 복사했던 논문 제목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 누르시면 대부분 이렇게 잘 검색이 될 거예요. 즉 내가 PDF상에서 보고 있었던 원문에 인용했던 문헌자를 찾기 위해서 다른 학술 데이터베이스 가지 않으셔도 논문 제목으로 복사해서 검색하게 되시면 나올 겁니다. 이때 제가 검색하기 전에 미리 구글 스칼라와 레프웍스와 설정을 연동을 하도록 바꿔놨기 때문에요. 보시는 것처럼 한 건씩 한 건씩 레프웍스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 있는 화면 링크가 보이죠. 네, 누르시면 보시는 화면처럼 내가 PDF 원문상에서 보고 있었던 문헌 한 건을 이렇게 빠르게 액세스해서 검색하시고 레프웍스 가져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방법들은 이 정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경우도 있으시냐면요. 내가 정확한 인용할 자료들의 문헌상을 알고 있을 때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검색하시기보다는 내가 직접 입력하는 게 빠르신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오른쪽 버튼 중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새 레퍼런스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눌러주시면 나한테 필요한 문헌들을 직접 등록을 하고 타이핑해서 입력할 수 있는 입력기 화면이 로딩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저자명부터 논문 제목들, 저널명이나 관련된 내용들 다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레퍼런스 타입을 먼저 선택하시면 되시는데 위에서부터 레퍼런스 타입 중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만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요. 자, 밑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웹사이트, 웹페이지 인용하실 때 웹페이지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레퍼런스 타입에 맞게끔 입력해야 할 항목들이 바뀔 거예요. 네.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보고서는 리포트라고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례집, 그리고 저널 아티클, 학술지 논문 입력하셨을 때는 저널 아티클이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위 논문, 석사, 박사 논문은 디저테이션 넥시스라고 바꾸시면 되고요. 회의록 자료, 컨퍼런스 프로세싱으로 지정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는 참고문헌 자료 유형 중에 뭐가 있냐면 북홀, 즉 전체 내가 책 한 권을 통째로 인용했다라고 하시면 북홀이라고 지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책 한 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책에 있었던 특정 챕터나 장절을 인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 책을 인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챕터를 인용했다라고 하시면요. 북홀이 아니라 북섹션으로 바꿔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자명과 장 제목들, 책 제목까지 입력을 하셔야만 정확하게 참고문헌 자료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다른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요. 저자명 입력할 때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저자명 입력하는 방법만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저자명 입력하실 때는요. 자, 이런 식으로 그 국내 저자명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쓰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즉, 국내 저자명을 참고로 만들 때 영준최라고 하진 않죠. 최영준이라고 하겠죠. 그냥 보시는 것처럼 저자의 이름을 쭉 써주시면 되시고, 단 저자가 여러 명이다 라고 하시면은 저자와 저자 사이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쉼표가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저자가 여러 명일 때요. 그리고 국내 저자명보다는 외국 저자명 입력할 때 좀 까다롭습니다. 자, 외국 저자명은 먼저 last name 먼저 쓰시고 first middle name을 적어주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last name과 first middle name 사이에 쉼표로 구분해 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외국 저자명은 학술지 양식에 따라서 보시는 그 이름대로 하면 영준, 최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최영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술지 양식마다 저자의 성과 이름이 도치된 경우도 있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저자명 그냥 쓰시면 되시지만 외국 저자명은 반드시 last name 먼저 쓰시고 쉼표로 구분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야 학술지 양식에 맞게끔 그 내용들이 성과 이름이 도치돼서 나타날 겁니다. 자, 혹은 이니셜로 표현하실 때 네, 이런 식으로 네, 정리하셔야 정확한 저자명 입력하실 때 올바르게 입력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문헌 데이터 수집하시는 방법들, 네, 새 레퍼런스 입력하시는 방법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한 5분 정도로 이제 관리하시는 방법, 나머지 시간은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논문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색하시는 방법인데요. 검색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은 오른쪽에 보시면 레프웍스에 제공된 레퍼런스 검색 기능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검색을 하시면 되는 거죠. 검색어로 입력된 자료들에 대한 내용이 쭉 정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입력하셨던 단어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시면은 레프웍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 항목들을 위주로 검색을 다 할 겁니다. 네, 검색을 다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입력할 수 있는 검색 키워드에는 뭐 저자명이나 연도명, 뭐 페이지 번호까지 다 입력해서 관리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자, 크라우드라고 했더니 제가 몇 번 전에 검색 쭉 됐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자료니까 나중에 좀 더 보기 편하도록 오른쪽에다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그 해당 폴더에다가 이 모든 데이터 내용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만드시는 방법도 버튼 세 가지 중에 왼쪽에 보시면 새 폴더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네, 눌러주시면 키워드명으로 혹은 원하시는 폴더명 입력하셔가지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방금 만들었던 폴더명이 오른쪽에 보이고 분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0건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자, 가장 쉬운 방법은요. 보통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파일을 관리하실 때 보면은 특정한 파일을 마우스 버튼 왼쪽 누른 상태에서 버튼 떼지 않고 쭉 끌어다가 이렇게 넣기, 드래그 앤 드롭 기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기능이, 동일한 기능이 레프웍스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시냐면 레퍼런스 탭 밑에 보시면 자료 선택 옵션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제가 현재 크라우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화면 위치를 맞춰놨고요. 이 검색된 결과 목록 중에 있는 모든 자료 선택을 하시려면은 자료 선택 옵션 중에 맨 오른편에 있는 모든 자료 쪽으로 마우스 커서를 올려주시면 되세요. 근데 평상시에 커서 모양이 화살표였다면 선택할 위치에 마우스 커서 올려주시면 커서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네, 즉 이때 마우스 버튼 왼쪽을 누르시면은 버튼 떼지 마시고 쭉 끌어다가 내가 넣고 싶은 폴더 쪽에다가 올려놓고 버튼을 떼게 되시면 자료 몇 건 모든 자료들이 이렇게 가장 폴더에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료 한 건씩 하실 때도 가능합니다. 자료 한 건씩 하실 때에도 레퍼런스 문헌들이 구분되고 있는 이런 회색 막대바 위에서도 동일한 커서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이때 마우스 버튼 왼쪽 누른 상태에서 쭉 끌어다가 다른 폴더에 넣으실 때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 기능으로 하시면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폴더를 그냥 나열식으로 폴더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떤 상위 개념의 키워드가 있고 그 밑에 뭐 연도별로 혹은 뭐 국내 문헌 혹은 뭐 해외 문헌 이렇게 좀 하이 폴더를 만들고 관리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하이 폴더 만드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이 폴더 쪽에 넣으시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폴더 만드시는 방법은요. 새 폴더 만들기에 가시면 위에 부분에 하이 폴더 작성이라고 떠요. 눌러주시면 상위 폴더 먼저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폴더명 만들어 주시면 아까 없었는데 세모 아이콘이 뜹니다. 세모 아이콘 눌러주시면 이 폴더 밑에 하이 폴더가 있다 없다 펼쳐주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보통 폴더명 위에 올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손 모양으로 아이콘이 커서 모양이 바뀌거든요. 이때 마우스 버튼 오른쪽 눌러보시면 아까 보셨던 하이 폴더 작성이라는 메뉴가 바로 가기로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눌러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거나 새 폴더 만들기 기능을 통해서 하이 폴더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검색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검색된 자료 한 건을 넣으실 때 쭉 마우스 끌어다 넣으실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자료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보셔도 폴더 넣기 아이콘이 그대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동일한 폴더명들이 보일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끌어다 넣으시는 것처럼 해당 폴더에 다 넣어서 분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문 보시는 방법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검색했었던 내용 다시 한번 갈 거고요. 자, 해당되는 자료에 현재 보시면 목록 형식이 표준 목록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표준 목록 형식을 보시는 것처럼 저자명과 논문 제목, 출처, 폴더를 표현하고 있는 형태지만 목록 형식을 한 줄 목록 형식으로 바꿔주시면요 다 없어지고
제일 저자명과 연도, 논문 제목만 나올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있는 형태로 바뀔 거예요. 이 화면도 많이 보시는 형식 중에 하나고요. 상세한 정보를 보시려면은 해당 자료들의 상세한 정보 볼 수 있는 아이콘 눌러주시면 되시는데, 그냥 바로 그냥 상세 정보 펼쳐보기 목록 화면도 있습니다. 상세 정보 펼쳐보기로 눌러주시면 해당 문의 상세한 목록으로 이렇게 목록에서 아예 한꺼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료들의 보시는 상세 정보 페이지 보시는데, 텍스트 위주의 논문 작성에 필요한 문헌 서지상 위주로 지금 현재 레프웍스에 넘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료의 원문까지 다 끌어오는 것은 아니죠. 근데 가지고 계셨던 논문 자료 원문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각각 자료들의 목록 화면에서 상세 페이지로 보게 하셨을 때, 혹은 각 자료들의 상세한 정보를 보셨을 때요, 해당 화면에서 하단으로 이동을 하게 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각 자료들마다 검색되어진 원래 페이지로 다시 갈 수 있는 URL 링크가 보일 겁니다. 네, 이거 눌러주시면 해당 문헌이 검색되어진 원래 페이지 쪽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원문이 있다라고 하면 PDF 눌러주시면 해당 원문을, 필요하신 원문을 또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매번 원문을 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신다면 좀 불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상세 페이지에서 URL 링크를 클릭했고, 또 해당 페이지로 가서 PDF 원문 클릭한 화면 3개 이상을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가 있어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이런 PDF 원문 자료가 내 논문 진행에 꼭 필요한 문헌이기 때문에 빈번하게 봐야 될 논문이다 라고 하시면 이 PDF 원문을 한 건을 저장을 먼저 하세요. PC로. 네, 저장하고요. 자, 저장한 원문을 이제 레프웍스 파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기능이 어디 준비되어 있냐면, 자,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요, 데이터를 편집을 할 수 없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시면 되시냐면요, 여기 보시면 하단 부분에 편집이라고 아이콘 나오죠. 네, 편집 아이콘 눌러주시면 해당 문헌의 편집 모드로 이동될 겁니다. 아니면 아예 목록상에서 각각 자료들마다 또 편집할 수 있는 아이콘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편집 아이콘 눌러주시면은 해당 목록에서 바로 그냥 해당 자료의 편집 모드로 이동될 겁니다. 이때 편집 모드로 화면이 로딩이 될 거고요. 좀 기다려 보신 다음에 화면을 하단으로 좀 이동해 주시면요, 지금 보시는 이런 첨부 파일이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오른편에 보시면 첨부 찾아보기라는 버튼 보이죠. 네, 이거 눌러주시면 탐색기가 또 뜰 거고요. 방금 다운받았던 PDF를 선택하시고 열게 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버튼 중에 저장 눌러주시면 해당 PDF를 읽어서, 자, 지금 보신 화면처럼 레프웍스 자료에다가 파일을 첨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지금 보시는 PDF는 PC에도 있을 수 있지만 레프웍스 서버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요,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해당 사이트에 가지 않으셔도 누르시면은 해당 PDF를 열거나 또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록상에서 보실 때에도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자료에는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 파일이 있다 없다 표시가 또 뜰 겁니다. 이 상태에서도 눌러주시면 되시고, 상세 정보 펼쳐보기 목록 형식이 아니라 표준 목록 형식이었다라고 하셨을 때도요, 이렇게 해당되는 파일을 눌러주시면 파일을 열람하시거나 또 보실 때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잠깐 브리핑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논문 작성하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나 수집하시기 전에 아이디 만드시는 방법 설명을 화면상에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자료들 검색해서 레퍼런스 가져오시는 방법은 해외 논문 검색하실 때 사이언스 다이렉트 하나, 국내 논문 검색할 때는 리스트 보여드렸죠. 그리고 구글 스칼라 말씀드렸고요. 데이터 입력할 때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데이터 직접 입력하실 때는 레퍼런스 타임 먼저 지정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만 입력하시면 되시고, 특히 저자명 같은 경우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세미콜론으로 복수할 때 구분하시고, 외국 저자명 입력하실 때는 last name, 콤마, first, middle name, 풀 네임이나 이니셜로 표현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 검색하는 것들, 폴더에 넣기, 드래그 앤 드롭, 혹은 선택하셔가지고 폴더에 넣기 하는 기능 말씀드렸고요. 관심 있는 PDF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레퍼런스에 파일로 등록하시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과정으로 이렇게 수집했었던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논문 작성에 활용하는 방법 위주로 나머지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프웍스에서 이용 가능한 출력 스타일 목록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출력 스타일 중에 내가 주로 사용한 스타일을 따로 별도로 관리하시는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위에 보시면 레프웍스의 메뉴 중에 참고 문헌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가운데 부분 보시면은 즐겨 찾는 출력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네, 눌러주시면 화면 왼편에 박스, 오른편에 박스 두 개의 박스가 뜰 텐데요. 화면 왼편에 있는 박스에는 레프웍스에서 이용 가능한 전체 출력 스타일 양식들, 즉 학술지 양식들이 다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문헌들이 있다라면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으로 즐겨 찾는 출력 스타일로 빼놓으시면 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요. 검색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학술지 명으로 입력하시고 검색해 주시면은요, 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키워드에 해당되는 학술지명 검색이 될 거고요. 네, 원하시는 내용들 오른쪽에 빼놓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한글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글로 되어 있는 국내 학회명을 입력하게 되시면은 해당되는 학회명으로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요. 원하시는 학술지 양식 선택하시고 오른쪽에다가 내가 주로 사용할 학술지다라고 오른쪽에다가 빼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X표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참고문 양식들은 어디에서 좀 사용하실 수가 있냐면요. 자, 현재 위치에 보시면 전체 레퍼런스 중에 제가 입력했던 특정 키워드로 목록 화면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현재 보여주고 있는 자료들의 참고문 리스트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시면 위에 있는 버튼 중에 가운데 있는 참고문 리스트 만들기 버튼 누릅니다. 자, 눌러주시면 자, 모든 자료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력 스타일 스텝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추가했던 스타일 양식을 더 쉽게 또 빠르게 액세스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APA 양식으로 내가 뒤편에 보고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참고문으로 만들어야겠다 하시면 출력 스타일 선택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근데 APA 양식이 내가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궁금하실 때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스타일마다 미리 보기가 있어요. 미리 보기 눌러주시면 각 학술지 참고문 양식별로 이렇게 저자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스타일 양식을 다르게 선택하게 되신다면은 자, 해당되는 학술지 양식에 해당되는 참고문의 양식들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타일 선택하시고 밑에 보시면 참고문 리스트 만들기 버튼이 있거든요. 네, 눌러주시면 제가 요청했었던 참고문헌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로 쭉 다 정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내가 필요한 논문에다가 붙여넣기 하게 되시면 참고문헌 리스트 작성하는 것들은 간편하게 또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참고 리스트 만드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데요. 보통 이제 논문 쓰실 때 보면은 참고문 리스트도 필요하겠지만 보통 내 본문 내에 인용 문헌으로 표현도 해줘야 되고 인용됐던 문헌만 기준으로 해서 또 참고문헌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라이트 사이트 기능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라이트 사이트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레프웍스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자, 레프웍스 메뉴 중에서 라이트 사이트 설치 파일이 어디 준비되어 있냐면 도구만 옆에 보시면 도구라고 있습니다. 도구의 라이트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사이트 다운로드라는 링크가 오른쪽에 보일 거예요. 네, 오른편에요. 그리고 윈도우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밑에 보시면 한글용이 있고요. 워드용이 있어요. 한글용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고 워드용은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할 워드 프로세서가 어떤 건지 선택하신 다음에 한글용과 워드용 따로따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한글용은 제가 좀 이따 설치한 과정 보여드릴 거고요. 워드용은 용량이 조금 제법 큽니다. 그래서 워드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는 과정 제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개인 PC 다운 받으셔가지고 워드용은 미리 나중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설치하게 되시면 워드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드를 실행하게 되시면요.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레프웍스라는 탭이 뜰 겁니다. 설치하자마자 아까 처음과 틀리게 제가 보여준 화면과 틀리게 모든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처음 설치하셨을 때는 최초에 한 번만 로그인이 필요해요. 네. 자, 로그인 눌러서 보여드리면
자, 제가 이용자 인증이 잠깐만요. 잘못 썼네요, 제가. 네. 자, 이용자 인증을 거쳐서 인증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싱크하고 있다는 메시지 잠깐 뜨죠. 한 1초, 2초 후에 보시면 아까와는 틀리게 로그인이 성공한 모든 메뉴가 다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방금 싱크하셨던 과정은 뭐냐면 랩워크스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면 라이팅 사이트는 그런 데이터를 목록을 불러와서 워드에다가 삽입하고 참고를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싱크하셨던 과정은 랩워크스에 있던 모든 데이터가 워드에 넣을 수 있도록 그 PC로 다운로드 된 것을 의미합니다. 네, 싱크 과정 보여드렸고요. 자, 논문 쓰는 것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텍스트를 약간만 좀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논문 작성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싱크가 된 다음에 먼저 하실 일은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학술지 양식으로 논문 쓸 건지 정하셔야 되겠죠. 기본적인 6가지의 기본 스타일이 있고 이 스타일 말고 다른 학술지 양식으로 써야겠다라고 하시면 다른 스타일 선택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그러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랩워크스에 내가 실기처럼 출력 스타일을 등록했었던 내용들을 먼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원하시는 스타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APA 양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세이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브리핑 해드릴 때는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 스타일 선택을 하고 특정한 학술지 인용문헌 위치 마우스 커서 정의한 다음에 인용문을 넣기 기능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본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 참고문 리스트를 만들 위치가 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라고 하시면 미리 그냥 이 상태에서 스타일 밑에 있는 비블리오그래피 옵션스에 가셔가지고 참고문을 넣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없었는데 레퍼런시스라는 참고문 시작 타이틀을 쓸 거예요. 즉 이렇게 참고 위치가 정해져 있으면요, 본문 내용에서 인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인용된 문헌들이 있으면 인용문을 만들어주고 참고 리스트에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순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화면 위치를 제가 잠깐 보기 편하시도록 좀 자르려고 하고요. 자, 만약에 제가 이 부분에다가 인용문을 넣겠다라고 하시면 마우스 커서 위치 정해주시면 되시죠. 현재 준비되어 있는 상태는 APA 양식으로 참고 리스트 위치까지 정해져 있고 인용문을 넣는 것만 제 준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Insert Citation 인용문을 넣기 기능에 가시고요. 새로 넣기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왼편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폴더 내용들을 그대로 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폴더 내용에서 혹은 오른쪽에 있는 검색 기능에서 자, 원하시는 키워드나 저자명으로 검색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폴더에 있는 내용들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폴더 누르시면 되시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특정한 문헌들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중에 내가 인용한 문헌들을 한번 누릅니다. 누르시면은 미리 보기 화면에 나오고 이 미리 보기로 인용될 문헌들은 어떤 건지 밑에서 목록으로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해당 문헌들이 내가 어떤 문헌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요, 전체에서나 혹은 밑에 있는 인용문헌 목록에서 마우스 버튼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상세모 보기 화면이 나올 겁니다. 눌러주시면은 자, 레퍼런스에 있었던 모든 상세한 내용들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건 문헌 인용하셨을 때가 아니라 여러 건을 복수 인용하셨다라고 하시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인용되고 있는 문헌 오른편에 보시면 컨트롤 버튼들이 있는데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한 건 문헌 다음에 또 다른 건을 인용하실 수 있도록 뉴 레퍼런스가 생길 거예요. 이때 원하시는 논문 또 눌러주셔서 인용한 문헌들을 이렇게 미리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뒤에 보시면 인용 문헌도 없고 참고 문헌 쪽에도 아무것도 없죠. 네, 확인 눌러서 보여드리면 인용 문헌 정리가 되고 또 밑에는 참고 문헌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른 위치에도 인용하셨습니다라고 하셨을 때도 해당 위치 정해주시고, 자, 마우스 위치, 인서트 사이테이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방금 전에 혹은 최근에 이용했던 문헌들이 있으면 이렇게 다 미리 보기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같은 문헌이 논문 여러 곳에 다른 곳에 또 동시에 인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저자와 연도명 보시고 인용문을 누르실 수 있도록 최근에 이용했던 문헌들이 있으면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인서트 뉴에 가셔서 또 다른 문헌들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뉴 레퍼런스를 또 여러 번을 복수 인용하실 때 이 플러스 번 누르셔도 상관없지만 아예 내가 복수 인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면은요. 자, 현재 위치에 인용한 문헌들 첫 번째 문헌들을 한번 누르시고 플러스 하지 마시고 아예 이 상태에서 이 첫 번째 문헌들을 더블 클릭, 두 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인용할 문헌들 위치가 더블 클릭하게 되시면 계속 들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확인 누르시면은 인용 문헌 업데이트가 되고 또 참고 문헌 리스트에도 해당 문헌들에 대한 참고 문헌까지 정리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자명으로 표현되고 있는 문헌 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신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논문을 쓰시다 보면은요, 제가 이 저자명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놨는데, 물론 본문 내 인용처럼 정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자명이 바로 본문 내에 언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인용문은 정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위치가 좀 바뀌었죠? 본문 내 인용하실 때 마침표 앞에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저자명이 바로 본문에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저자명 뒤에다가 그냥 바로 인용문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방금까지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저자 연도명이 또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저자명이 또 한번 나온 거기 때문에 중복이거든요. 이번엔 저자명 생략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저자명 뒤에다가 마우스 커브 위치 정했고요. 인서트 사이테이션에 가서 인서트 뉴 그리고 제가 인용할 저자명을 누릅니다. 인용문을 누릅니다. 누르면 미리 보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라고 밖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전체와 미리 보기 사이에 보시면은 인용문의 편집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자 숨기기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연도만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확인 누르시면은 아까와 다르게 연도만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인용문을 편집하는 기능 중에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는 지금 저는 한 건, 두 건, 세 건의 문헌이 복수 인용되고 있는데요. 논문 진행하시다가 논문을 나중에 면밀히 검토하시다 보니까 특정한 문헌이 잘못 인용돼서 좀 빠져야 될 경우가, 삭제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시냐면 라이트핸드 사이트가 인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게 되시면 해당 위치에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 내용을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라이트핸드 사이트로 인용되고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를 두 번 아무 곳에나 두 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 문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용 문헌 나오고 어떤 문헌들인지 이렇게 1, 2, 3, 4 순서대로 정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중에 필요 없는 문헌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삭제하시면 인용 문헌 또 정리가 될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한 건이나 두 건 정도 인용했는데 추가로 여기에다가 더 내가 다른 문헌을 더 추가해야겠다 하셨을 때는 자, 마우스 커서 위치를 인용 문헌이 있는 곳 주변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용되고 있는 부분에다가 사이에 혹은 뒤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인서트 사이테이션에 가셔가지고 자, 새로운 문헌들을 눌러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하나의 괄호 안에 하나로 합쳐져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용되고 있는 형태가 저자 연도명이 아니고 공학 계열에서 임상의학 쪽에서는 번호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 상태에서 스타일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스타일이 현재는 APA 양식으로 되어 있지만 보시는 스타일처럼 IEEE와 같은 전기 전자 쪽의 스타일 같은 경우로 바꿔주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아까와 틀리게 이용되고 있는 문헌들이 번호 형태로 다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용 문헌 번호가 정해져 있다면 그 앞에 또 다른 문헌들이 또 나올 경우에도요. 다시 순서를 1번, 2, 3번 정리가 다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위치에도 다른 문헌들 인용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계속 인용해 주시면은 참고 문헌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되고 인용 문헌도 정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논문 쓰시다 보면은 요즘엔 많이 이제 그런 양식이 좀 없어지고 있는데
각주 양식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각주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앞에서 쭉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본문 내용 안에 모든 내용들을 내가 설명을 다 추가해서 본문에 다 풀어섰기 때문에 본문의 인용으로만 정리가 됐지만 각주 양식은 뭐냐면요, 특정한 키워드를 혹은 어떤 상황을 설명하실 때 본문 내용에서 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만약 1번 쓰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다가 해당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실 때, 그리고 보충 설명에 대한 출처를 밝히시는 방법이 각주 방식입니다. 네, 각주 방식은 위치 정해 주시고요. 각주를 위치 정해 주시고 라이트 앤 사이트에 가셔서 인서트 사이테이션, 해당 문헌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인용 문헌으로 먼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고요. 인용 문헌 편집창 레퍼런스 편집 기능에 보시면은 아까 하이드 어서 반대편 오른쪽에 보시면 make footnote 각주 만들기 기능이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 각주로 만들 거라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1번 번호 생기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각주 문헌으로 정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보충 설명은 내용 정리하시고 이 보충 설명에 대한 참고문헌 출처를 밝혀주시는 방법이 각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위치도 각주하실 때도 자, 각주 위치 정해주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각주 만들기도 눌러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각주 번호는 워드에서 정리 다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각주 문헌들을 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워드 쪽에서 하시는 방법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드 같은 경우는 제가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인 한 다음에 아까 보셨던 싱크 데이터라는 그 메시지가 잠깐 있었어요. 그 과정은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당시에 레프웍스에 있었던 모든 데이터를 PC로 다운로드 받았던 상태거든요. 근데 논문 쓰실 때 모든 내용들을 준비를 다 해놓고 논문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논문 쓰는 중간중간에 또 새로운 문헌들을 찾아가지고 레프웍스에 추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추가했던 문헌들은 싱크가 될 당시에 있었던 문헌들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트 앤 사이트에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레프웍스에 뭔가 추가했던 데이터가 있었다라고 하시면 가운데 부분 보시면은 내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싱크 버튼이 있거든요. 네, 이거 눌러주시면 또 다시 한번 추가된 데이터를 다운받아가지고 출력 스타일 혹은 추가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싱크 버튼 주기적으로 눌러주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 PC에는 한 번만 로그인 하셔서 이 싱크 기능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워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있으실 겁니다. 필드 코드 제거. 네. 자, 필드 코드 제거라는 기능은 보시면 그 레프웍스 라이팅 사이트로 정리했던 문헌들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라이팅 사이트건 참고 문헌이건 간에 전체 요 내용들이 다 회색으로 블럭 처리가 되죠. 이게 MS 워드의 필드 코드예요. 필드 코드가 하는 역할은 MS 워드와 외부 프로그램 간에 데이터를 처리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필드 코드를 제거할 경우가 있으실 텐데 특히 외국 학회에 논문 투고하실 때에는 투고 규정상 투고 규정 부분 마지막 부분쯤에 보시면 주의사항 중에 반드시 필드 코드를 제거하고 순수한 텍스트로 논문을 만들어내십시오라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드 코드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필드 코드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필드 코드 제거라는 기능으로 있습니다. 자, 근데 눌러보시면 뭔가 주의 메시지를 뿌려드려요. 왜냐면 필드 코드가 한번 제거돼 버리면 더 이상 얘는 라이트 앤 사이트로 에디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출하실 논문의 필드 코드 제거하시기 전에 반드시 원본을 저장하시고요. 원본과 동일한 사본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원본과 동일한 제출본에서 필드 코드를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와 틀리게 순수한 텍스트로 다 인식을 할 거예요. 아까 다르죠? 연결고리 다 끊어졌고요. 필드 코드 제거됐고요. 자, 이 필드 코드 제거된 파일을 학교에 제출을 하시고 학교에서 피드백이 오기를 수정 후 게재 약간 인용 문헌과 참고를 더 보강해서 내시면 그다음 게재가 될 거다. 피드백이 왔다면 원본 필드 코드 제거된 제출본은 더 이상 편집이 안 되니까 원본을 열으셔서 원본 여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인용문헌 업데이트 하신다든지 다른 학술지 양식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자, 해당되는 내용들 또 논문 내용 편집하셔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필드코드 제거하시고 또 제출하게 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글조 하시는 방법 설명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도 마찬가지로 도구에 라이트 앤 사이트 가시면은요. 자, 오른편에 보시면은 도움말 옆에 도구에 가시면 라이트 앤 사이트가 첫 번째 메뉴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글 기능이 있습니다. 한글 기능은 인이해가 채가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설치가 될 거예요.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실행할 거고요. 자,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하게 되시면 이렇게 한글로 설치 안내 도움말이 나올 거고요. 자, 다음 설치할 위치 확인하시고 다음 설치할 폴더 이름 확인하시고 다음 설치 누르시면은 설치가 다 끝나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완료 화면까지 오실 겁니다. 완료 누르시면은 현재 실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PC에 설치되어 있었던 한글 프로그램이 로딩이 될 거고요. 바로 라이트 앤 사이트 로그인 창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하실 때에는 보시면은 바탕화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앤 사이트 바로 거기 아이콘이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설치하자마자 바로 실행해서 한글 실행이 됐고 라이트 앤 사이트 창이 나왔지만요. 나중에 하실 때에는 바로 한글 요 바로 가기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한글이 먼저 실행이 되고 보신 화면처럼 라이트 앤 사이트 로그인 창이 나올 겁니다. 워드용과 한글은 좀 인터페이스가 틀립니다. 네, 한글은 워드는 하나의 메뉴 좀 다 들어가 있지만 한글은 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매번 사용하실 때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 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하게 되시면은 레프웍스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들 목록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부분들이 논문 제목들입니다. 발행 연도, 제일 저자명, 상세한 정보를 클릭하게 되시면 해당 문헌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동하시는 방법은 상세한 정보 화면에서는 다음 레코드 혹은 이전 레코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오른쪽에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 보기로 눌러주시면 목록으로 이동을 또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프웍스에 관련되고 있는 폴더 구조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요. 원하시는 폴더 쪽으로 이동하셔가지고 논문을 인용한 자료를 선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시는 방법도 라이트 앤 사이트에 있는 요 인용이라는 링크 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요 참고문헌 생성이라는 메뉴만 잘 활용하시면 논문 진행에 필요한 인용문헌과 참고문헌도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복수 인용을 해볼게요. 자, 복수 인용하시는 방법은 목록에서 표현되고 있는 자료들의 인용 링크를 눌러주시면요. 현재 마우스 커서 있는 위치에 뭐가 데이터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복수 인용하신 만큼 또 누릅니다. 그러면 하나의 괄호 안에 보시는 것처럼 문헌이 인용하셨던 순서를 기억을 하면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워드와 틀리게 한글로 인용 누르시면은 워드와 틀리게 일단 그 특정한 출력 스타일이 지정해놓고 인용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라이트 앤 사이트에 임시 코드 형태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자, 또 다른 위치에도 인용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면 자, 해당 문헌들의 인용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논문 작성이 끝나셨거나 작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자료들을 내가 인용 문헌과 참고 문헌까지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하시면 위에 보시면 참고 문헌 생성이라는 메뉴가 있죠. 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특정한 출력 스타일 선택을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시카고 양식으로 인용 참고 문헌을 정리해야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스타일 선택하시고요. 참고 문헌 생성 눌러주시면 자, 뒤에 보고 있었던 임시 코드들이 보신 화면대로 인용 문헌 정리가 되고 또 참고 문헌까지 정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정 스타일에서 또 다른 악기 스타일로 바꿔야겠다 하셨을 때도요. 참고 문헌 생성 원하시는 출력 스타일로 바꿔주시고요. 참고 문헌 생성 버튼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인용 문헌 번호 형태나 혹은 저자 연도 방식, 참고 리스트까지 원하시는 형태로 다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참고문헌 그 양식 중에 이제 APA처럼 저자 연도 방식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그 각주 만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글로도요. 근데 워드 같은 경우는 바로 라이트핸드 사이트로 각주까지 다 해결을 해드렸었죠. 보시면 인용할 자료들 얘를 만들고 싶으면은 선택하시고 각주 만들기로 하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한글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바로 본문 내에 인용하시는 것처럼 인용을 하게 되시면은요, 얘는 본문 내 인용으로밖에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에 있는 고유한 각주본은 어떻게 기능으로 각주할 위치를 먼저 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시는 방법은 한글 2010에서는 입력에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참조의 각주 누르시면 각주 번호가 정리가 되고 마우스 커서 위치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쭉 보충 설명할 내용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출처를 넣으실 때는 각주 위치에다가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혹은 한글 2010 같은 경우는 인용 입력의 참조의 각주였고요. 2007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입력이란 메뉴 누르시면은 이렇게 밑으로 쭉 메뉴가 뜰 거예요. 여기에 주석의 각주입니다. 자, 혹은 각주 처리할 위치에다가 한글의 단축키로 컨트롤 N 누르시면 각주 위치가 또 정해지거든요. 단축키로 컨트롤 N, 컨트롤 플러스 NN 두 번 눌러주시면 각주 위치가 정해지고요. 여기에다가 각주 처리할 문헌들을 이렇게 인용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참고문헌 생성에 가셔가지고 각주 양식 중에 대표적인 양식이 MLA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MLA 양식 눌러주신 다음에 참고문헌 생성 눌러주시면 아까와 다르게 각주에도 이런 식으로 참고문헌들이 정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각주 번호는 한글에서 자동으로 정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각주 만드시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자, 유인물 맨 뒷장에 보시면 저희 한국사무소의 전화번호하고 저희 회사 그룹 메일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쪽에 문의해 주시면 되시고, 혹은 우리 도서관 담당 선생님들께 문의해 주셔도 친절하게 좀 더 빠르게 답변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도서관 선생님들, 담당 선생님들께 저희 쪽에 연락 주셔도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문의하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네. 이거를 막 혼자 써보려고 했는데 네네네. 지금 보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레퍼런스 폴더에 내가 인용할 그 본문이 들어있으니까 처음부터 들어있어야 된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데이터들이 레퍼런스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거를 몰랐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그 하던 형식에서 본문을 네. 인용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보통 PDF 파일로 돼 있는 거 네. 네. 카피가 아닌데 요새 네. 본문,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알겠는데 네네네. 아까 그 일부 그 부분을 저기 해가지고 특정 부분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내 본문에 옮기는 거고 네. 그때 그 PDF 파일 그것이 아래야 하는 걸로 그 자동으로 전환했거든요. 일단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PDF 파일이 이렇게 좀 복사가 인용이 되도록 복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거는 좀 있었는데 그 반대 개념 아닐까요? 이거 왜냐면 지금 이렇게 복사가 된다는 PDF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냐면요. 옛날에는 그냥 출판이 됐었던 책을 이미지 스캐너로 위에서 사진으로 찍어서 PDF로 변환했어요. 그런 PDF를 이미지 PDF로 하고, 저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가 다 인식이 되는 것들은 워드 파일 자체를 PDF로 변환했기 때문에 모든 문자를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런 PDF를 텍스트 PDF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테스트로 좀 지정해 보려고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부분이 지정이 되는 것들은 문자 인식을 다 하기 때문에 복사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가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전체가 이렇게 그림으로만 인식해서 전체가 블록 페이지 된다는 건 이미지 PDF예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먼저 PDF가 PDF 성질에 의해서 복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가 인식된다는 것들은 중요한 부분들을
만약에 내가 논문 쓸 때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었다라 중요한 부분 이렇게 블록 표시하시고 얘를 복사하세요. 네, 네. 복사합니다. 복사한 내용을 바로 그냥 뭐 한글이나 이런 데 넣으셔도 되시는데 복사한 내용을 이렇게 워드나 한글 쪽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셔도 들어가긴 하죠. 네. 근데 보시면 그 PDF 상에 있었던 요 형태 그대로 이렇게 칸 맞추고 들어가거든요. 네. 해서 한번 그때 하지 마시고 제가 그 설명을 좀 무단을 시켰어요. 왜냐면 많이 쓰시는 기능이 요즘은 아닌 것 같아서 자료들의 그 편집 모드로 가보시면 그 유인물에도 아마 그 연구 노트 관리라고 그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연구 노트 관리 되어 있을 텐데요. 레퍼런스 편집 창이 뜨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화면 밑에 보시면 상단에는 먼저 참고문헌 작성에 필요한 추천 필수 항목들이 나오고 있지만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참고문헌 추가 항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눌러주시면 스크롤바가 좀 더 아까 다르게 좀 작아졌죠. 화면이 좀 길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쭉 눌러보시면 초록 나오고 주기 나오고 여기에 퍼스널 노츠라는 참고문헌 작성인 필요가 전혀 없고 순수하게 레퍼런스 문헌들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내 메모나 아이디를 정리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복사했었던 PDF 내용을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PDF의 특성상 이런 식으로 그 PDF 사이에 있었던 레이아웃 그대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 상태로 두시면은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파악이 안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원문을 분석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진 부분이 있으면 복사해서 이 퍼스널 노트에다가 미리미리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이 됐을 거고요. 자, 얘가 라이트핸드 사이트에서 어떻게 보이냐면요. 워드에서 하셨다면은, 자, 이 부분을 워드에서 하셨다면은 반드시 싱크를 하셔야만 그 내용까지도 반영이 될 거고요. 한글에서 했다라고 하시면은 한글 쪽에 가셔가지고 방금 제가 넣었었던 메모사항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럼 자료 한 건이 딱 뜰 거예요. 자, 상세한 정보에 가셔서 방금 전에 내가 넣었었던 내용 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한글 쪽에다가 붙여넣기 하게 되시면 미리미리 정리했었던 내용들이 있다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문 내 어떤 특정한 문헌에서 활용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참고했던 문헌이니까 인용했다라고 인용문헌 출처를 먼저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방법은 PDF의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방법이 있고 특성에 따라서 이미지 PDF는 안 되고 텍스트 PDF는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관리해 놓으시면 검색해서 또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질문사항 또 있으세요? 이미지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면 이미지는 그냥 사진 자료가 PDF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보시면 워드에서 텍스트로 친 것들은 다 텍스트 인식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바로 PDF로 변환을 하게 되시면 PDF로 이렇게 변환하게 되시면 PDF에서도 다 텍스트 인식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지 자료는 프린트로 되어 있는 문헌을 스캐너로 사진으로 뜬 거예요. 그 문자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 PDF는 저 문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복사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내용은 보면서 타이핑해서 입력하시는 방법밖에 없죠. 스스로 타이핑을 네. 해서 하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미지 PDF다라고 하면 아까 퍼스널 노츠라는 항목에다가 PDF 내용을 쭉 보시면서 미리미리 여기다가 등록을 해 놓으신다면 라이트핸드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데이터 붙여넣기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이미지 PDF는 이런 문자 인식이 전혀 안 되는 PDF 성격이기 때문에 한 단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겁니다. 네.
넷플릭스에 이렇게 참고하는 목록한 네. 자료가 들어가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기왕에 내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네. 파일을 이렇게 네. 저장해 놓은 네. 그건 지금 생각 들어보면 하나씩 내가 입력을 시켜야 아, 예. 네. 써먹을 수밖에 없는데 네, 맞습니다. 좀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쉬운 방법은 말씀하셨던 대로 입력하시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아니면 그 가지고 계셨던 논문 제목들이 있으면 그냥 간략하게 구글 스칼렛에다 논문 제목으로 근데 뭐 그것도 이제 그 갖고 계시던 문헌이 100권이란 100권을 검색하신다는 단점이 좀 있죠. 일일이 입력하시는 것보다 좀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방법밖에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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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혹시 간호학 쪽이신가요? 아니세요? 네네. 그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보시면 그 리스, 그러니까 검색되는 자체의 그 원문들이 사실은 메타데이터, 데이터 형태가 국내 한글로밖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보내주는 형태도 한글 논문과 한글 저자명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정작 내가 투과년 학회에서는 국내 레퍼런스라고 문헌이라고 해도 영문으로 적으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원문 보기에 가셔가지고 원문에 보시면 제가 저는 PDF가 좀 없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로딩 되는 것 같네요. 원문 보기에 가시면은 국문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 리스 같은 경우는 또 국문으로밖에 검색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문에 자세히 가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논문 제목 영문으로 나오죠. 요거 복사해서 논문 제목에다가 다시 바꾸셔 주셔야 되고요. 저자명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로 한번 이동해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쯤에 영문 초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논문 제목 영문 나오고 이런 것도 저자명들도 영문으로 나와요. 바꿔 주셔야 되세요. 네. 얘를 복사하시거나 보시면 타이핑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국내 학술지 논문도 영문으로 발간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만 또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아직 모든 학문 분야에 그런 사이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임상의학 쪽에는 그런 사이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문으로 발행되는 학술지지만 영문으로 메타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어 있어요. 혹시 분야가 어느 쪽 분야세요? 네? 의료학 쪽이세요? 아마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다른 연구자와 참고문을 공유할 수 있다는 네. 장점이 있다. 네. 그 부분 일단 방법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파워포인트 상에 보시면 아이디 개수에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아이디를 꼭 하나만 쓰시라는 제한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내에 같이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내 개인 연구 목적의 아이디 말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 하나 만드세요. 만드셔가지고 그 아이디를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럼 서로 분담하면서 자료 수집을 다 한꺼번에 하나 아이디로 같이 하시는 거죠. 논문도 같이 하나의 아이디로 같이 쓰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를 다른 대학 소속 이용자한테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아이디 패스워드는 우리 교내 이용자만 사용하도록 권고되어 있는 아이디이기 때문에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아이디가. 그래서 간략하게 내가 수집했던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네. 폴더 구성 및 공유 쪽에 가시면 공유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고요. 공유를 하게 되시면은 이 모양이 바뀝니다. 공유 눌러볼게요. 공유하겠습니까? 내용 나올 거고요. 공유 눌러주시면 공유 옵션들이 쭉 뜰 거예요. 자, 얘를 보시면 URL 링크가 준비되어 있어서 얘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혹은 기타 소셜 미디어 쪽에다
링크를 공유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시면 그 URL 링크가 일단 생성이 돼서 아까와 다르게 화살표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 있는 링크 공유로 아이콘이 바뀌죠. 다시 한번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메일상에서 이 공유를 이메일 자동 눌러주셔서 내가 이 내용을 좀 보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메일 주소를 씁니다. 그리고 URL 링크는 놔두시고요. 메시지는 다 편집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보내기 하게 되시면 이 내용과 URL 정보가 그 분께 이메일 전송될 거예요. 이메일 받으셨던 분은 메일 메시지상에 있었던 링크를 눌러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레프웍스가 아니라 레프쉐어라는 화면으로 로그인 될 겁니다. 보시면 레프웍스의 메뉴 개수도 틀리고 좀 구조가 좀 틀리죠. 그래서 레프쉐어로 공유했던 URL을 통해서 오게 되시면 아이디 패스워드 필요 없고요. 읽기 권한으로만 접속이 돼요. 그래서 이 문헌들 살펴보셔서 혹은 다른 분들도 바로 그냥 참고문 리스트를 만드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자, 아니면 네, 잘 손들지 않았네요. 이렇게 해서 내가 공유했었던 내용들을 다른 분들도 참고문 리스트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보시면 내보내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그분이 레프웍스 사용하고 있으면 바로 내 레프웍스 가져올 수가 있어요. 혹은 다른 소프트웨어 사용한다고 하셔도 다른 소프트웨어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유하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사항 또 있어요? 네, 저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도움은 많이 됐는데 네, 진짜 써보셔야겠죠. 써보기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꾸 화면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카피를 해서 하는데 네, 그 파일을 만드는 처음 과정이 네.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레퍼런스를 미리 아셨다. 물론 미리 이제 써보셨다고 하셨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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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 네. 같은 자료들에서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 파일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습관적으로 레프웍스 뭐 예전 문헌들은 뭐 일단 조금씩 시간 되실 때 투자해서 하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지금부터라도 자료 그 학생들이 서치한다는 거 하시면은 습관적으로 레프웍스 기억하셨다가